알고 계셨나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때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을 가진 나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데요. 잡티 하나 없는 얼굴, 눈길을 사로잡는 몸매, 그리고 자연스럽게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까지 정말 압도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성과 재능까지 겸비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매력을 가진 러시아 여성들 가운데 여전히 1200만 명 이상이 미혼 상태라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미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번. 러시아 여성, 국가의 보물. 러시아는 뚜렷한 성비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성과 비교했을 때 무려 120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성 대 남성 비율을 보여주죠. 비교하자면 이 여성 초과 인구만으로도 벨기에와 맞먹는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인구와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떤 이들에게 기회의 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러시아 여성들에게는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여성들의 눈부신 미모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그, 코스모폴리탄 같은 유명 잡지뿐 아니라 뉴욕타임스까지도 그녀들을 세계적인 미의 아이콘으로 여러 차례 소개했죠. 프랑스의 작가 알렉상드르 루츠는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움은 국가에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세계에 수많은 미인을 배출했습니다. 나라 최초의 미스 유니버스 수상자인 옥사나 페도로바부터 미스 월드웨에 오른 크세니아 수이노바까지 수많은 미인 대회 우승자를 배출했죠. 발렌티나 젤리에바 같은 슈퍼모델, 테니스 스타, 안나 쿠르니코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소셜미디어 스타 다샤 타란까지 러시아 여성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의 95%가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는 무척 의외의 결과였죠. 아마도 겸손 때문일까요?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아름다움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길거리와 지하철 후 작은 카페까지 마치 도시 전체가 런웨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퍼코트와 하이힐을 즐겨 입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모스크바 지하철 한 객차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인이 모여 있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조차 러시아 여성의 매력을 인정하며 한 번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탄을 넘어 존중과 애정의 대상입니다. 여성을 먼저라는 문화가 여전히 깊게 뿌리내려 있어 언제나 여성이 우선 시대입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꽃다발을 든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기차나 택시를 탈 때 친절하게 도움을 받는 모습도 흔히 발견됩니다. 러시아에서 여성은 진정으로 여왕처럼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러시아 여성이 국내에서만 인연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중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사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과 같은 낭만적인 나라들이 특히 인기를 끄는데요. 이는 단순한 동반자 찾기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삶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1200만 명이나 더 많은 나라에서 외국 신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낙원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직접 러시아에 갈 수 없다면 국제결혼중개기관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 여행 중에 미혼 여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전통적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 모양, 머리 스카프, 의상의 무늬 등이 결혼 여부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가장 확실한 표시라면 역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일 것입니다. 9번.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의 베네치아.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단순한 문화 중심지를 넘어 북유럽의 진정한 보석이라 불립니다. 북쪽의 베네치아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시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약 600만 명이 거주하는 이곳은 역사, 예술, 그리고 독특한 세련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러시아적 색채와 유럽적 감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된 도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핀란드 바로 아래, 그리고 에스토니아까지 차로 단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현지인들은 주말마다 헬싱키, 탈린 등 인근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이러한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러시아와 이웃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활기차면서도 우아한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의 혼잡함도 사치의 과시도 없이 고요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도시적 에너지와 역사적 깊이를 동시에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 중 하나는 네프스키 대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이자 문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길에는 고풍스러운 교회부터 18세기 유럽 양식의 건물까지 장엄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거리의 청결함과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소란스러운 소음도 없어 질서 정연한 거리 위에서 온전히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매력은 네바 강입니다. 이 강은 라도가 호수에서 시작해 도시를 가로질러 핀란드만으로 흘러갑니다. 강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나시 2개의 섬과 약 500개의 다리로 연결된 구역들로 나누며 도시를 베네치아와 닮게 만드는 특징을 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하와 화려하게 장식된 다리들은 낭만적이고 독특한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계 여행지 지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8번. 합리적인 생활비. 러시아에서 거주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면 좋은 사실은 생활비가 생각보다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모스크바조차 뉴욕, 런던, 도쿄 같은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훨씬 낮은 월 지출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모스크바도 예외는 아니죠. 도심에서 원룸을 임대하려면 보통 한 달 65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가 듭니다. 붉은 광장이나 트베르스카야 거리 같은 명소 인근의 고급 지역에서는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외나 중소도시에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400달러에서 650달러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도심의 투룸 아파트는 보통 12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이며 시설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산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교외의 조용한 지역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한층 여유로운 모스크바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비 또한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요리한다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페레크레스토크, 마그닛, 렌타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면 한 달에 약 13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이는 약 0.5달러, 우유 1리터는 달러,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334달러 정도입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 또한 합리적인 편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한 끼는 평균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인당 40달러 정도입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러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아기자기한 카페에서는 페이스트리와 커피가 포함된 아침 식사를 단 5달러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모스크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트램이 현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달 무제한 교통카드는 25달러에서 40달러 정도로 런던이나 뉴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가용을 선호한다면 연료비는 리터당 0.70.8달러로 많은 유럽 국가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보험, 정비 후 주차요금 도심은 시간당 34달러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도, 전기요금은 러시아에서 필수 지출 항목입니다. 보통 평균 아파트의 경우 한 달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이지만 난방이나 냉방 사용이 많을수록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 TV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합니다. 한 달 6달러에서 13달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요금제 역시 무제한 데이터 기준으로 월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입니다. 장기 거주를 고려한다면 임시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로 소득 증명, 건강검진, 범죄 경력 없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해 러시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7번. 모두가 진지하다. 러시아를 방문하면 흥미로운
문화적 특징 하나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지함이 사람들의 일종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문화에 익숙하다면 다소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소가 일상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만 아끼는 경향이 있으며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것을 진실하지 않거나 때로는 약함의 표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에서의 미소는 가볍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미소를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환한 미소가 아닌 의아한 눈빛이나 더 진지한 표정을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상대방이 이 낯선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곧 러시아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겉모습은 단지 문화적 차이일 뿐입니다. 일단 그들의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쌓게 되면 따뜻한 미소와 놀라운 환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문화에서 재미라는 개념은 서구와 크게 다릅니다. 영어의 펀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러시아어에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인 웨셀리에는 기쁨이나 흥분을 의미하지만 미국식으로 일상이나 일에서 쓰이는 재미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는 기쁨을 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라 여기는 러시아식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진지함의 벽을 넘어서면 러시아 사람들은 진정으로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관계를 맺고 나면 그들은 놀라울 만큼 충실하고 헌신적입니다. 러시아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조차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과 유쾌한 이야기, 때로는 감성적인 전통 노래로 가득한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6번. 숨막히는 자연의 경이로움. 러시아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활기찬 대도시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광활하고 장엄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바이칼 호수, 엘브루스 산, 캄차카 반도와 같은 곳에서는 러시아가 지닌 경이롭고 다양한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거나 자연을 사랑하는 이라면 이곳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겨줄 것입니다. 시베리아에 위치한 바이칼 호수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 호수는 약 2,500만 년 전에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수심 1,642m로 가장 깊습니다. 지구 전체 담수의 약 20화가 이곳에 담겨 있어 러시아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는 수정처럼 맑은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발 아래 투명한 얼음층을 통해 호수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마치 거대한 유리판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모험심. 강한 여행객이라면 갯썰매를 타거나 얼음 위를 자동차로 달려보는 짜릿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호수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이킹, 카약, 그리고 호수의 신성한 오론섬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론섬은 원주민 부랴트족의 샤머니즘 신앙과 깊이 연결된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엘브루스 산이 빠질 수 없는 여행지입니다. 해발 5던 42m에 달하는 이 산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자 전설적인 카카스 산맥의 일부입니다. 휴화산인 엘브루스는 매년 수천 명의 등반가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보게 되는 풍경은 그 모든 노력을 보상합니다. 웅장한 카카스 산맥과 구름 바다를 발 아래에 두고 바라보는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 될 것입니다. 초보 여행객들을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어 전문 등반 장비 없이도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엘브루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원초적이고 손대지 않은 자연을 원한다면 캄차카 반도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이곳은 무려 300개가 넘는 화산이 있으며 그중 약 29개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열지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자연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러시아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는 마슬레니차, 즉 팬케이크 축제입니다.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다가올 봄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여행과 탐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그야말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총 길이 약 89km에 달하는 이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길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 최대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합니다. 이 여정은 약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끝없이 펼쳐진 타이가 숲과 드넓은 초원, 웅장한 산맥, 그리고 아기자기한 마을들까지 다양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러시아의 광활한 지역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1966년에 완공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경제 성장과 무역, 그리고 문화 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이 철도는 단순한 열차 여행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길 위의 공동체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러시아의 기술력은 땅 위를 넘어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발휘됩니다. 길이 175m에 달하는 태풍급 잠수함은 지금까지 건조된 잠수함 중 가장 크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상징할 뿐 아니라 최첨단 해군 공학 기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북극해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자체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추고 수개월 동안 수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러시아의 혁신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술적 성취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인 루스키 대교입니다. 길이 1104m에 이르는 이 다리는 높이와 교각 간격에서 여러 기록을 세웠으며 러시아 본토와 루스키 섬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는 얀덱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기술 기업인 얀덱스는 자국 검색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구글조차 앞섭니다. 얀덱스는 단순한 검색 엔진에 그치지 않고 얀덱스 택시, 얀덱스 지도, 얀덱스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러시아인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세계적 수준의 교육제도. 러시아는 단순히 매혹적인 관광지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학, 공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학들은 꾸준히 세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학비입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최대 5만 달러에 이르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제체노프 의과대학과 같은 명문대에서도 연간 약 6,500달러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자국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매력적인 장학 제도를 자주 제공합니다. 이 장학금은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국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러시아의 앞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러시아 교육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론과 실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대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모스크바의 명성 높은 바쿨레프 의학센터 같은 선진 병원에서 인턴을 하며 직접 경험을 쌓을 기회도 갖습니다. 최신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닌 의료진과 함께 공부하며 실무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뿐 아니라 공학과 기술 분야 역시 첨단 연구소에서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스크바 국립바우만 공과대학교는 러시아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공학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러시아는 의료 체계 또한 발전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의료보험 제도 덕분에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서의 공부는 단순한 학업을 넘어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170개국에서 온 3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빠르게 세계적인 교육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번 러시아의 특별한 음식 문화. 러시아 음식은 단순히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을 담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접시의 요리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오랜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적 요소와 역사적 유산이 어우러져 러시아 음식은 유럽의 세련됨과 아시아의 푸짐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투수프 보르시트를 소개해야겠습니다. 보르시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상징입니다. 비트, 소고기, 양배추, 당근으로 만들어진 이 수프는 선명한 붉은빛과 독특한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사워크림을 한 스푼 얹으면 달콤함, 상큼함,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요리는 지금도 러시아 가정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펠메니입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에서 태어난 작은 만두루. 얇은 반죽 속에 양념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넣어 만듭니다. 보통 녹인 버터나 사워크림과 곁들여 먹는데 쫄깃한 반죽과 고기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별미를 이룹니다. 겨울철 대표 음식으로 보관하기 쉽고 영양도 풍부해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비프 스트로가노프를 추천합니다. 19세기의 알렉산드르 스트로가노프, 백작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요리는 얇게 썬 소고기를 진한 버섯 크림 소스에 볶아낸 뒤 달걀 국수나 밥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인기 요리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간식은 피로시키입니다. 겉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속은 폭신한 이 빵은 고기, 으깬 감자, 양배추 같은 짭짤한 소부터 사과나 체리 같은 달콤한 속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피로시키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러시아의 환대를 상징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에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음료가 있습니다. 러시아 음식 문화 이야기에 보드카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보드카는 흔히 국민 술이라 불리며 14세기에 처음 생산된 이후 러시아의 모든 축제와 기념일에 함께해 왔습니다.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건배하며 나누는 술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피클과 함께 마시면 러시아만의 독특한 술자리 문화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음료를 원한다면 러시아 전통 벌꿀 술인 메도부아를 추천합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유로운 오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끝없이 광활한 땅, 윈스턴 처칠은 한때 러시아를 두고 수수께끼 속에 쌓인 신비, 그 안에 또 다른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러시아는 그만큼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무려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미국 전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그 면적은 표면적 약 1,170만 제곱킬로미터의 명왕성보다도 큽니다. 하나의 나라가 행성과 맞먹는 규모라니 상상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함은 단순한 면적의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유일한 나라로 중국, 몽골,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해 8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 발트해에서 동쪽 태평양까지 이어진 이 땅은 지구 육지 면적의 11%를 차지합니다. 또한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세 개의 대양과 접해 있으며 해안선만 무려 37,000km에 달해 모험가와 여행가들의 꿈을 자극합니다. 러시아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다양성입니다. 공식적으로는 9개 시간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스크바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극동 캄차카에서는 이미 오후 9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도덤 2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난다면 쉬지 않고 달려도 6일 이상이 걸립니다. 시간대를 맞추지 않으면 모스크바 일정과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이 전혀 맞지 않는 시간 여행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리적 매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러시아는 그야말로 끝없는 흥미를 선사합니다. 추코카에서는 미국 알래스카까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는 흔히 눈과 얼음으로만 떠올려지지만 실제로는 칼미키아의 사막에서부터 장엄한 카프카스 산맥, 그리고 세계 산림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끝없는 타이가, 숲까지 다양한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장엄한 이 나라 앞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번 모스크바 찬란한 수도. 유럽에서 가장 큰 수도 모스크바는 전통과 현대, 화려함과 낭만을 자연스럽게 어우르며
모든 방문객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광대한 러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모스크바는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붉은 광장과 크렘린과 같은 상징적인 명소에서부터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달리는 번화한 거리까지 이 도시는 역사와 발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쉽니다. 북한의 시베리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것과 달리 모스크바의 겨울은 평균 기온이 영상 0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온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외투와 장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가장 추운 계절에도 모스크바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고리키 공원이나 차리친 공원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산책을 하거나 눈 덮인 풍경을 감상하는 인기 명소입니다. 고요한 모스크바 강변에서는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도시의 겨울 정취를 더합니다. 모스크바는 차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자 삶의 풍경입니다. 추운 저녁이면 모스크바 사람들은 따뜻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전통적인 사모바르에서 우려낸 홍차를 즐기는데 여기에 레몬이나 꿀 혹은 잼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의 찻집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낯선 이들이 한 잔의 차를 나누며 친구가 되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시를 거닐다 보면 강변이나 넓은 공원에서 신혼부부들이 특별한 하루를 기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구식의 성대한 결혼식과 달리 러시아의 결혼식은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다정한 모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지하예술관이라 불릴 만큼 특별합니다. 11개 노선에 걸쳐 160개가 넘는 역이 있으며 하루 약 9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지하철입니다. 콤소몰스카야 역이나 마야코프스카야 역은 샹들리에, 모자이크,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화려한 내부로 출퇴근길조차 눈이 즐거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웅장함을 넘어 모스크바는 다양한 문화를 품은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어를 하지 못해도 중심 개선은 영어가 널리 통용됩니다. 전통적인 보르시 비트 수프와 펠메니, 만두부터 현대적인 유럽 및 아시아 요리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식문화는 모든 이의 입맛을 만족시킵니다. 아늑한 카페와 전통 찻집은 옛 정취를 간직한 채 친구를 만나거나 러시아 특유의 차와 피로이시키 같은 디저트를 맛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첨단 인프라, 독특한 음식 문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조화를 보여주며 이곳이야말로 장대한 러시아의 진정한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매혹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사람들과 경이로운 자연, 그리고 도시의 화려함까지 러시아는 분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러시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낙원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탐험을 원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세계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